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김시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번 딥페이크 영상 검출에 이어서 오늘은 딥페이크 영상을 검출한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것을 한번 학습시킨 모델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번 영상을 보고 와주시면은 무리 없이 진행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지난번 딥페이크 영상 검출에 대한 강의 그런 것들을 조금 보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난번에 하셨던 것처럼 저희 이 아나콘다 창을 열어주시고요. 네, 지난번에 그 딥페이크라고 하는 가상환경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죠. 네, 그 딥페이크 가상환경에 접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었던 것들이 있겠지만 이 제공을 하는 파일에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GitHub에서 제공하는 파일에서 저희가 데이터 작업만 진행을 했었어요. private에서 유저, face, 그리고 0이랑 1로 구성해서 리얼 데이터, 페이크 데이터 이렇게 구성을 했었는데 조금은 다르다, 그쵸? 저희가 지난번에 활용했던 거는 이런 데이터를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커스텀 데이터셋을 만들고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토익 example의 느낌을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셋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이 페이크 영상을 찾아내는 건데 페이크 영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사람의 얼굴을 바꾸는 딥페이크 기술들도 있지만 무언가를 생성해내고 신테시스하게 합성해내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페이크 영상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서 페이스 스왑이라고 하는 이런 알고리즘에 포함된 것들은 이제 딥페이크라고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페이스 스왑을 찾아내는 그런 어떤 알고리즘들이 그것을 대상으로만 나오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무언가 파이프라인을 짜실 때 페이스를 디텍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아요. 저희 다음 시간에도 그것을 진행을 해보겠지만 오늘은 일단 학습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기본적으로 GitHub에서 제공하는 페이커신넷 관련된 폴더에 접속을 해주시고요. 이 폴더의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로 이동을 해줄게요. 자, 그럼 해당 경로로 이동이 됐고요. dir을 눌러보면은 동일한 폴더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이 train.py라고 하는 이런 명령, 이 파일을 실행을 시켜야 돼요.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명령어 셋이 있습니다. 이 명령어 셋에 맞춰서 그냥 이 명령어 셋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차근차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데이터의 루트고요. 클래스는 0이랑 1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32로 구성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GPU와 CPU가 빵빵하다면 그러면 배치 사이즈를 조금 더 늘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는 프리커시랑 이터레이션 그리고 이터레이터를 몇 번 할 건지 러닝 레이트죠. 러닝 레이트 그리고 이터레이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명령어를 한번 복사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입력을 하셔서 명령어를 활용하실 때는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저장을 해두시고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해두신 다음에 활용하시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웬만한 가상 환경들은 다 설치를 해놨지만 가상 환경에 라이브러리를 전부 다 설치를 해놨지만 아직도 부족한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텐서보드 X 입력하시면 되고요. 근데 웬만한 라이브러리의 설치 오류는 그냥 이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무리 없이 실행이 될 겁니다. 화살표 위에 누르면은 이전에 활용했던 명령어 사용하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냥 돌렸더니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자,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명령어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옵션 아크는 레즈 50 레즈넷이죠. 레즈넷 50 모델이 활용된 거고요. 패치 사이즈는 저희가 설정한 대로 32가 잘 들어갔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체크포인트 저장 경로이고요. 클래스 par first로 들어갔고요. 자, 이 클래시스도 0 리얼 1 페이크로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크롭 사이즈가 224예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입력하셨을 때 뭐 만약에 450 by 450의 이미지를 입력하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224 by 224로 크롭한다는 내용이고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적용하지 않았고요. 데이터 루트는 merge 데이터셋으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저와 같이 설치하셨던 데이터셋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잠시만요. 이 데이터가 아니네요. 네, 여기 있는 멀지 데이터셋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 지난번에 같이 했었어요. 일단 에포크 카운트는 1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학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 보이시는 거는 레이어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딥러닝 모델의 아키텍처에 대한 구조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XAI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하실 때는 뭐 XAI라고 입력하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설명 가능한 explainable AI가 이제 등장했는데요. 여기에는 뭐 샤프도 있고요. 저 샤프도 있고. 근데 뭐 안 나오네요. 네. 저희는 일단 대부분 딥페이크에서 활용하는 것은 이제 이 그래드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래드캠을 활용하실 때 이런 아키텍처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드캠을 활용하시려면 이 아키텍처 공부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 네트워크에 있는 가중치 정보들을 빼와서 그것을 다시 연산해서 출력하는 개념인데요. 이것들을 중첩해서 이 연산되는 과정들을 모두 다 중첩해서 그것을 결과로 뽑아내는 그런 XAI 툴입니다. 툴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XAI를 한번 나중에 해볼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진 않아요. 구조들도 다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거고, 이게 여러분들이 몇 번 레이어를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전부 다 다르게 나옵니다. 초반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되게 포괄적인 정보들을 캠으로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줘요. 근데 이제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시면은 조금 더 세부적인 정보를 뽑아내 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정보를 뽑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학습이 일단 첫 번째 다 돌아간 것 같아요. 400번에 러닝 레이트가 0.001로 들어간대요. 로스는 0.4414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결과를 보면은 로스 값이 너무 커요. 그렇죠? 로스 값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더 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설정한 거로는 돌아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GPU가 일단 잘 된 것 같고요. 네, 러닝 레이트는 디폴트 값보다는 조금 더 큰 값이 들어갔어요. 네, 에포크를 저장하는 빈도수예요. 20번마다 저장을 하게 되고요. 네, 마지막에 빈도는 2000까지 저장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셋도 잘 들어갔고요. 네,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네,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들 좀 배속을 눌러두시면 되고요. 다시 XAI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드캠에 대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게, 사실 요즘 딥페이크에 대한 이슈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자, 왜 줄어들었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딥페이크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술로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신기했지만 이것이 이제 막 선거 그리고 뭐 성 관련된 이제 그런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런 딥페이크 문제들이 팍 떴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딥페이크를 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딥페이크를 전부 다 그렇게 검출하는 알고리즘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딥페이크의 아키텍처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 어느 정도 눈치가 생기시겠지만, 눈치가 생기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변별력이 조금 생기겠지만, 사실 일반적인 딥페이크 검출 모델이다 뭐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것들도 뭐 겐을 기반으로 한 생성
결과를 검출한다든지 아니면 뭐 스테이블 디퓨전 모든 모델을 이제 범용적으로 검출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조금 모델별로 나눠져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니면 뭐 사실은 그런 것들보다 뭐 그냥 사이클 겐이라고 하면은 사이클 겐으로 만든 모델만 검출할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단 이 GitHub에서 제공되는 모델 같은 경우들은요, 거의 다 사람을 대상으로 학습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합성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검출을 해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얼굴 검출에 대한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것들은 조금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를 디텍터 할 수 있는 페이스 디텍터를 여러분들 모델에 입력을 해주시거나 뭐 근데 입력하실 때는 트레인과 테스트 밸리데이션 모두 3개 다 입력을 하셔서 데이터를 변형하신 다음에 모델에 인풋 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딥페이크 탐지에 대한 이제 뭔가 조금 연구가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이제는 LMM으로도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탐지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연구에 목적이 있으시다고 하시면은 일단은 XAI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게 좋아요. 요즘 화제에 오른 게 리스폰서블 AI죠. 자, 책임을 질 수 있는 AI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책임감 있는 AI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 중에 핵심이 되는 기술이 바로 XAI입니다. XAI는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일단 과정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요. 여러분들은 모델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자, 잠깐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 이 모델이 자 입력됐어요. 네, 데이터가 입력이 됐죠. 모델에 데이터 입력.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여기가 블랙박스입니다. 모델이 돌아가고 있는 블랙박스예요. 모델 학습은 블랙박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출력 하면서 0, 리얼과 페이크로 나타나게 되겠죠. 죄송합니다. 네. 자, 이런 구조로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이 블랙박스에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내용을 알 수 없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내용을 모르게 됨으로써 알 수 있는 것들은 이제 학습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모델을 신뢰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모델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 모델이 사람을 결국 대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 LMM에서는요, 환각 현상이라고 해서 할루시네이션 현상이죠. 환각 현상을 대체로 파악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XAI를 활용한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네, 마인드맵인가? 마인드맵, 뭐 이렇게 치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잠시만요. 서베이네요. 네, 엔트로픽 LMM XAI. 자, 엔트로픽이 보시면은 블랙박스로 알려졌던 대형 언어 모델 LMM의 내부 작동 방식을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근에 나왔던 게 마인드맵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논문인데요. 그 논문을 살펴보면은 LMM의 환각 형상을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환각 형상을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사회적인 문제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거겠죠. 자, 일단 또 한번 학습 과정을 조금 확인해 봤는데
지금 학습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죠. 로스 값이 0.44145에서 0.16877로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학습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터레이션이 85번이기 때문에 얘가 85번 돌아갈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잠시만 이 학습을 돌리시면서 대기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뭐 페이스 디텍터를 한번 넣어 볼 건데, 자, 페이스 디텍션 하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모델과 데이터셋 이런 것들은 페이퍼스 비즈 코드를 활용하시거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구글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이런 검색 툴들이 있고요. 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다양해짐에 따라서 안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많이 찾아보시면서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모델에 페이스 디텍터를 입력해보고, 그래서 한번 검출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희가 학습할 때는 페이스 디텍터를 활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 같냐면, 일단은 사람이 이렇게 생겼죠. 사람.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이면은 사실 페이스 디텍션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페이스 디텍션은 이 사람의 눈, 코, 입을 일단 먼저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합니다. 눈, 코, 입의 영역들을 세그멘테이션을 하고요. 눈, 코, 입을 세그멘테이션해서 이 부분들을 각각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얼굴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돼요. 자, 보시면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해서 여기서 페이스를 입력해 줄게요. 이렇게 페이스 파싱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 파싱이라고 하는 것이 얼굴에 있는 정보들을 파싱해 나간다, 메타데이터들을 파싱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페이스 세그멘테이션을 활용해서 얼굴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내고, 그 얼굴에 대한 정보를 학습한 얼굴의 정보를 이렇게 끼워 넣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럴 때 그냥 막 들어가면은 굉장히 조잡해 보이고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부분들과 공간적인 어떠한 스파셜하게 공간적인 상관관계들을 높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이제 겐이나 시멘틱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겐이나 뭐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생성 기술들이 활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목구비는 굉장히 세밀한 작업이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잠시만요. 여기가 만약에 눈이라고 했을 때 눈과 얼굴이 이렇게 대칭이 되어 있죠. 잠시만요. 윤곽선이 아니죠. 자, 이게 얼굴이고 얘가 눈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자,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넣어볼게요. 자, 일단 초기 상태입니다. 자, 초기 상태에서는요. 잠시만요. 자, 초기 상태에서는 눈이 되게 자연스럽게 있죠. 이렇게 외곽선도 그렇고 되게 자연스럽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데이터예요. 데이터에서 이 눈과 이 눈을 합성할 거예요. 그래서 이 눈으로 바꾸고 싶어요. 사람을 바꾸려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눈으로 이렇게 갈아 낀 거죠. 굉장히 어색하죠. 이 눈을 이 눈과 비슷한 형태지만 이 눈의 형태와 가깝게 변형해야겠죠. 그럼 이 눈에서 이 눈을 뭐 이렇게 생성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딥페이크의 과정입니다. 딥페이크의 페이스 스왑의 과정이고요. 근데 이게 조금은 어색해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보시면은 얘가 있던 자리에 얘가 들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외곽에 있는 부분들에서, 그쵸, 고주파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고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저주파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흐르는 거고요. 고주파수는 이렇게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파수가 굉장히 빠른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빠르고 높은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주파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고주파수를 찾아내고
고주파수를 찾아내고 그래서 이게 생성형 모델이다 라고 찾아내는 것이 바로 주파수 기반 검출 모델입니다. 그것을 프리퀀시가 주파수고요. 주파수 기반 based on phase detector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페이스 디텍터 아니죠. 딥페이크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CVIT나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프리커시넷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 CVIT 같은 경우에는요, 비전 트랜스포머를 이제 페이스 디텍션에 활용한 건데, 잘 뜨지는 않네요. 일단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것은 트랜스포머를 비전 기술에 접목을 한 거고요. 트랜스포머는 이제 그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attention 죄송합니다. all you need라고 하는 이 논문을 읽어보시면은 트랜스포머에 대한 혁신적인 기능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논문으로 인해서 LMM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된 트랜스포머에 대한 모델을 비전에 적용시킨 예시가 바로 CVIT입니다. 그래서 이 CVIT를 활용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고 모델을 저장하는 데 굉장히 용이해지면서 빠르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다시 이전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있는 페이스 디텍터 모델들을 입력하시면요. 자, 페이스 디텍션의 예시인데, 자, 보시면 여기 얼굴이 이렇게 얼굴에 바운딩 박스가 쳐지죠. 이 바운딩 박스 된 얼굴을 잘라내어서 이 부분만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딥페이크 디텍터의 성능이 올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왜냐면은 이 사진 전체를 분석하게 되었을 때 얼굴만 바꾼 페이스 스왑을 찾아낼 거예요. 이 면적을 딱 확인해 보시면은 얼굴이 굉장히 조금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굴 외의 윤곽이 굉장히 많죠. 반대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이상이 있음을 감지해도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페이스 스왑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 디텍터가 필요하고 페이스 디텍터를 넣었을 때의 모델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학습이 다 끝난 뒤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습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차 확인을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이 이어지진 않겠지만 지금 보시면은 TP, FN, FP, TN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고요. TP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가 true인 경우고, false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가 틀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네거티브가 틀린 경우는 리얼 데이터를 페이크로 검출한 거기. 리얼 데이터를 페이크로 아니죠. 네거티브니까 맞죠. 리얼 데이터를 이제 페이크 데이터로 검출한 결과고요. TP는 리얼 데이터를 true 아니죠. 포지티브랑 지금 리얼을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페이크 데이터를 페이크로 검출한 결과고요. first 네거티브는 리얼 데이터를 페이크 데이터로, FP first positive는 페이크 데이터를 리얼 데이터로, 그리고 true 네거티브는 리얼 데이터를 이제 리얼 데이터로
네, 지금 아마 중단이 됐다가 다시 시작이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학습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약 한 12시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한번 수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네,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자, 에포크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저희가 에포크를 85로 설정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모델의 학습이 84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왜냐면 0부터 시작했기 때문이겠죠. 네, 0부터 시작해서 84번째에 들어섰고 이제 이 밸리데이션 셋의 결과가 액큐러시가 99.69% 그리고 99.99%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학습이 굉장히 잘 됐죠. 자,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었던 데이터가 이제 이 학습 과정에서 이 사이클겐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여기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사이클겐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네, 설정된 거는 프로간, 스타일겐, 뭐 스타일겐2, 빅겐, 사이클겐, 스타겐, 가우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다 평가가 되는 거고요. 프로겐 같은 경우에는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굉장히 높게 나왔죠. 93.7%로 나왔고요. 액큐러시는 70.9%, 그 다음 거는 77%, 에버리지 프리시전은 96.6%, 그리고 액큐러시는 64.1%, 에버리지 프리시전은 86.2%, 빅겐의 액큐러시는 70.5%, 에버리지 프리시전은 96.5%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왔고요. 네, 사이클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학습이 잘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타겐도 굉장히 학습이 잘 됐고요. 이것도 굉장히 학습이 잘 됐죠. 그래서 이제 딥페이크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액큐러시가 53.2% 그리고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89.6%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성된 이제 모델은 보시면은 네, 모델 epoch last.pth라고 하는 파일이 저장이 된 거고요. 이 파일은 체크포인트 안에 저장이 되었다고 하네요. 자, 보시면은 저는 지금 다양하게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결과들이 나왔지만 네, 일단 네, 여기 있는 결과가 이제 진짜 전체 결과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돌렸을 때처럼 자, 네, 한번 테스트를 수행을 해볼게요. 모드 커스텀 스트링 버전 1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소중대를 기본으로 이렇게 해서 네, 저장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한번 돌려볼 건데요. 테스트는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에 돌렸던 거 그대로 한번 돌려볼게요. 성능이 더 좋아져야 네, 결과적으로는 네, 맞는 거겠죠. 네. 자, 일단 이렇게 돌렸을 때는 뭐 33.3%, 67.9%가 나왔다면은 지난번에 돌린 파일은 아니죠. 네,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파일 모델 패스에서 sw custom train power1.pth 배치 사이즈는 32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은 에버리지 프리시전의 성능이 굉장히 높아졌다. 근데 액큐러시가 그대로 33.3%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결과는 동일하게 나왔었던 것 같은데 에버리지 프리시전에 대한 결과가 좀 다르네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데이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가 프라이베이트에 있는 유저 페이스 이것을 활용하게 변경을 해볼게요. 지금 이게 안 먹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한번 다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포인트로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나오지? 데이터 루트. 자, 데이터 루트. 프라이베이트, 유저, 페이스. 지금 데이터가 다른 게 들어가 있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더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데이터를 활용해 볼게요. 자, 다시 트레인으로 넘어가서
데이터 말고 새로운 루트를 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new 데이터, new 데이터 해주시고 private user, 그리고 안에 face가 있어야 됐죠. 네, face가 있어야 됐고요. 이 안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넣는 동안 코드에 있는 데이터를 new 데이터로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크롭을 지금 true 모드로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볼게요. 저희가 크롭이 되어 있는 사진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사진도 있을 거예요. 일단은 true를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경로상의 문제는 아마 없을 거고요. 네, 잘 들어가고 있죠. 저희가 학습한 모델이 잘 들어갔고요. 명령어도 잘 입력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조금은 걸리네요. 지금 데이터가 꽤 많기 때문에 네, 아마 한 번의 동작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뿌려주고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한 2000장 정도를 돌린 것 같고요. 자, 다 돌아갔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성능이 높죠. 998개의 true positive와 false negative가 2개로 잡혔고요. true negative는 거의 다 맞췄습니다. 자, 그래서 accuracy가 99.9%고요. average precision이 100%로 나타났네요. 그럼 저희 원래 모델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개선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모델 학습이 잘 되었네 라고 인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저희 학습하기 이전에 기본으로 구성되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활용하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학습한 모델은 성능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자, 그쵸, 성능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 자, 이전에 했던 모델은 accuracy가 74.6%가 나왔고요. average precision이 83%가 나왔네요. 자, 이로써 이제 굉장히 향상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저희가 한 것과 저희가 학습한 것과 지금 기존에 제공되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에 대한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 25.3%의 accuracy가 향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100% 마이너스 83%니까 17% 정도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향상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딥페이크 모델을 이제 학습해보고 테스트도 함께 수행을 해봤어요. 그렇게 되게 어렵지 않은 과정이었던 것도 같은데 지금 페이스 디텍터를 추가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높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보아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겐의 데이터예요. 겐. 자, 겐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겐은요 굉장히 왜곡도가 심합니다. 사실 사람의 눈으로도 파악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게 이 다음에 활용이 되었고요. 이게 사실 LMM이랑 같이 쓰게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물론 고주파수가 이제 나타나기는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델로는 검출이 가능한데 그렇게 성능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저희 겐은 해봤으니까 스테이블 디퓨전도 해봐야 되는데 스테이블 디퓨전은 아직은 그렇게 좋은 모델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해볼 것은 XAI를 활용해 볼 거고요. 이 XAI는 바로 그래드캠을 활용할 거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그래드캠은 CNN을 기반으로 한 모델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하고요. CNN이 이제 레이어를 중첩적으로 쌓아가면서 연산되는 그레디언트를 추출해서 이것을 다시 계산해서 시각화하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이 그래드캠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드캠은 제가 아까 전에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지만 그래드캠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파이토치 그래드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드캠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죠. 이 중에서
네, 이 그래드캠이라고 하는 것이 2016년도쯤에 나왔고요. 이 그래드캠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이 그래드캠을 조금 더 확장하는 형태로 이제 등장하게 된 건데요. 네, 이 그래드캠 같은 경우에는 그레디언트를 추출해낸 다음에 얘가 다시 재학습을 시켜요. 근데 이 그래드캠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재학습을 시킬 필요 없이 그레디언트를 추출해낸 것을 그대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형한 네, 그런 아키텍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젠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아이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고유한 어떠한 그 벡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방향성에 대해서 이것을 방향성을 치환한 그레디언트를 활용해서 시각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KPCA 같은 경우에는 그쵸, 아이젠캠이긴 한데 커널 PCA를 이제 네, PCA 대신에 활용하게 된 거예요. 즉 이 PCA를 네, KPCA로 변형을 했다. 그 정도의 이제 발전된 네, 그런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활용할 수 있고요. 이 아래부터는 이제 좀 코드를 조금 네,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네, 그래드캠에 대한 결과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그래드캠에 대해서 뭔가를 합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강아지를 잘 찾은 것 같고요. 고양이를 이렇게 잘 찾았네요. 오브젝트 디텍션의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차량을 검출하는 모델을 한번 활용한 것 같아요. 네, 차량이 있는 부분에만 색깔이 굉장히 진하게 칠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네, 시메틱 시그멘테이션을 XAI로 변형하는 기법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XAI를 활용한 무언가를 오브젝트 디텍션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XAI 모델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은 네, 조금 더 세밀하게 변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XAI를 활용해서 세그멘테이션의 결과를 조금 더 보정하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설명 가능한 AI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책임을 지는 AI와 관련된 리스폰서블 AI와 관련된 연구 분야는 이제 활발하게 확장이 되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여러분들 AI가 이제는 네,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을 수도 있고 뭐 물론 이게 누구는 그렇게 될 것이다, 누구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 많지만 결국에는 이 기술력이 AI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야만 이것을 네, 좀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을 지는 AI가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XAI는 계속해서 네, 전망이 좋은 기술입니다. 이렇게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는 모델들을 공부해 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 범위들이 확장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희 여기까지 해서 그 딥페이크 검출 모델 학습에 대한 수업이 아니죠. 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